오늘 코로나19 소식과 관련해서는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까지만 해도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제 10명대로 떨어지면서 다소 좀 안정세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역시나 하루 만에 다시 30명대로 다시 증가를 했습니다.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건데 어떤 부분들을 가장 주목하고 계신지요? 네, 오늘 브리핑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모두 다 감염이 될 수 있다. 특히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나오는 이런 확진자들이 나오는 지역을 보셔도 일정 부분이 물론 수도권과 경기, 서울, 경기가 제일 많지만 뭐 대구라든지 충남, 경북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전국적으로 다 이게 이제 감염이 돼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뭐 어디 여행을 가거나 그런 경우에도 집단 감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갈 때는 가능한 한 마스크 착용을 꼭 해야 되고 여름 휴가철에 여행을 하더라도 단체로 가는 것보다는 가족 모임을 가는 것을 권해드린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국적인 확산 양상까지 짚어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사례를 좀 들여다보면 지금 강원도 홍천의 캠핑장 관련 확진자가 연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다시 김포 일가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총 9명으로 늘어난 상황인데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네, 지금 18명이 가셨죠. 예, 6가족이 가셨고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서 아마 캠핑장에 같이 모여서 생활을 하신 것 같습니다. 2박 3일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게 캠핑을 가족끼리만 가게 되면 한 서너 명 정도이기 때문에 또 가족들은 본인들이 조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8명, 거의 20명 가까운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같이 식사도 하시게 되고 다과도 하시다 보면 당연히 마스크 착용을 못 하겠죠. 그 과정에서 잠복기에 있었거나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감염이 됐을 거고 24일에서 26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잠복기를 고려한다면은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김포 일가족은 자가 격리 상태에서 발견이 되셨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면이 있지만 앞으로도 추후에 감염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일례는 우리 지금 이런 여행기에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캠프를 가신다든지 아니면 요새 호텔에 굉장히 많이 숙박을 하세요. 그런 경우도 너무 여러 팀이 가서 호텔에 숙박을 하는 것보다는 가족끼리 좀 이렇게 모임을 가져주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김포 일가족과 관련해서는 이제 자가격리 중에 확진이 돼서 비교적 다행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경기 성남에 이어서 지금 뭐 강원 속초 또 김포까지 이 캠핑장발 감염이 지금 전국으로 좀 확산이 되는 양상이라서 혹시나 또 이걸 매개로 지역 감염 가능성도 사실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 곳에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본인도 모르게 지금 잠복기에 있어서 감염을 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여행을 가실 분들도 이러한 점을 좀 잘 인지를 하셔서 소규모로 좀 여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은 아무리 탁 트인 야외라고 하더라도 결국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집단 감염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지역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좀 바라보고요. 이게 비단 휴가지뿐만이 아니라 그 관중 입장이 허용된 야구장에서도 지금 거리두기가 잘 안 지켜지는 등 좀 여러 가지로 구멍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생활 방역과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우선은 이제 10% 정도만 사실은 이제 야구 관중을 볼 수 있게 한다고 그래서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사람들 마음이 좀 더 잘 보이는 곳에 응원을 하고 싶다 보니까 응원석에 주로 모이셨던 것 같아요. 저도 TV에서 보니까 이 거리가 전혀 지켜지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 벗고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거를 예약제를 하시게 되면 자리를 좀 지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m 이상 앞뒤로 떨어지게 예약제 지정을 해주시고 그렇게 됐을 때 만일에 이 관중들께서 한 곳에 모이거나 그 지정 좌석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거기에 대한 일정 어떤 뭐 벌칙이라든지 그런 걸 좀 하시게 된다면 지금 같은 사태는 조금 예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축구도 이제 10% 이상 관중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시니까 이런 우리가 스포츠를 관람할 때라든지 뭐 그다음에 음악이나 그런 음악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침을 좀 정확히 내려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걸 조금 행사 같은 것을 공연 같은 것을 관람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정자 색조를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네.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또 보건당국에서 예의주시하는 사례가 또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확진자가 네. 전북도청이랑 완주군청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네. 만약에 이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감염이 됐다고 하면 이거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민원이 굉장히 많은 민원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모르고 있거나 알고서 이제 마스크를 쓰더라도 사실은 가끔 내릴 수가 있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을 감염시킬 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27일 날 한 2시간 정도 그분들을 만나셨고 30일 확진이 되셨기 때문에 아직은 음성이 나왔다고 하지 64명 정도가 음성이 나왔다고 하지만 아마 앞으로 나올 확률도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이 기간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모임을 갖거나 사람을 만날 때는 정말 철저하게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것만이 지금 방법일 것 같고요. 증상 자체가 특히 젊은 분들은 경미하거나 없다 보니까 자꾸 그 사실을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점을 조금 더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엔 해외 사례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인데 지금 한 달 넘게 2자릿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오늘 오전에 이라크 건설 노동자분들께서 이제 입국을 하셨기 때문에 보건당국에서는 1차 귀국 때처럼 이제 내일쯤에 아마 신규 확진자 수가 좀 많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나 좀 그렇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293명 처음에 오셨을 때 이라크에서 이제 오셨을 때 그때는 한 29% 정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증상자보다 조금 적게 한 77명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엔 72명 중에 지금 32명인가가 아마 증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40%가 넘거든요. 물론 증상이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이제 확진자는 아니시겠지만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만큼 이라크가 지금 하루에 1,000명 이상의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태여서 가능하면 빨리 이렇게 해외에서 근로자분들이 그 감염이 많이 나오는 지역에 있는 분들은 국가에서 전세기로 조금 빨리 들어오게 하셔서 증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이제 생활치료시설이나 네. 그다음에 우리가 병상을 이제 병동에 입원을 하시게 되고 또 증상이 없는 경우는 이제 일반 임시 생활시설로 가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좀 빨리 받게 해주시는 것이 지금 해외에서 조금 치료를 제때 못 받고 조금 불행한 일이 한두 케이스 있었습니다. 네.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좀 선제적으로 이런 우리 교민들이나 근로자분들이 빨리 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이제 장기화가 되면서 좀 여러 가지로 국내 사안들에도 또 네. 여러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는요, 이제 감염이 불안하다 보니까 네. 부의금으로 받은 2천여만 원을 지금 세탁기에 넣고 돌린 사례도 있었고요. 네. 또 인천에서도 역시 같은 이유로 500만 원을 전자레인지 이제 소독을 한다는 명목으로 돌렸다가 네. 다 태워버린 또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불안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집회를 통한 감염 우려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집회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걱정을 많이 하죠. 돈을 네. 많이 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를 했는데 한 22도 일상적인 이런 생활하는 온도에서 한 24시간 정도 얘가 네. 상주를 합니다. 그리고 냉장고 온도 4도 정도가 되면 한 일주일도 간다고 되어 있어요. 겨울에는 더더군다나 조금 더 연장 시간이 오래 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갑이나 이런 데 우리가 돈을 지폐를 갖고 있으면 하루 정도는 이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분도 이제 걱정이 돼서 아마 세탁기에 돌리고 전자레인지에 돌리신 것 같은데 이런 돈의 훼손에 의해서 1년에 한 1,500억 정도를 지폐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폐가 4분의 3 이상 남아있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지를 못하시거든요. 네. 그런 점도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전자레인지에 만일에 돈을 돌리시게 되면 소독의 그런 것도 정확하지도 않지만 네. 우리가 지폐에는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은 같은 거나 홀로그램 같은 게 있죠. 네. 그게 마이크로파와 같이 부딪히면서 폭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이 날 수가 있기 그렇습니까? 때문에 굉장히 네네. 위험하세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지폐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폐 같은 경우가 한국은행이 들어가게 되면 한 2주 정도 보관을 했다가 다시 포장하는 과정에 소독이 돼서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너무 그 점은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폐를 만지고 나면 항상 손을 씻어야죠.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도 돈에는 굉장히 여러 사람이 거쳐가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폐를 만진 후에는 손을 씻는 습관을 이번 기회에 꼭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절대 지폐는 세탁기에 돌리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지폐에 있는 특수 성분으로 인해서 이거 전자레인지에 잘못 넣고 돌리시면 화재가 날 수 있다고 네. 하니까요.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해외 소식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 재확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지금 일본의 상황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연일 신규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최근에 일본이 그 체류 목적의 유학생들 관련해서 8월 5일부터 이제 재입국 허용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유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거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한 1,300명 거의 뭐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요. 35,000명이 넘었습니다, 확진자가. 그런데 입국자를 허락하는 경우는 4월 2일 그러니까 입국 제한이 되기 전에 출국한 유학생이나 네. 상사 주재원이나 뭐 기능 실습생 같이 체류 비자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사실은 돌아갈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지금 일본이 너무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유학생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좀 잘 고려를 하셔서 입국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입국을 하더라도 한국에서 할 때처럼 철저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시게 되면 네. 어느 정도 예방은 될 수 있지만 입국하시는 그런 시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브라질 상황도 좀 보면요. 브라질에서는 지금 대통령과 영부인에 이어서 뭐 연방정부 강요들까지 지금 있다는 확진 판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코로나19에 걸렸다가 나은 대통령께서 지금 마스크를 여전히 무시하고 네.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사진을 보니까 군중을 이렇게 모아놓고 노마스크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처음 걸리실 때도 마스크를 안 쓰셨어요. 근데 이 브라질이 지금 미국을 초월했습니다. 신 환자 수가 하루에 뭐 6만 거의 7만이 나오고 있고요. 네. 사망자도 25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비해서 브라질은 그 의료가 더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은 실제적인 환자는 두세 배가 될 거란 얘기도 있을 정도였기 때문에 네. 사실 브라질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지도자께서 마스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 조금 관가를 하고 계신 것 같고 그 영향이 국가적으로 영향을 분명히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조금 많이 안타깝고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마스크 착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이번 기회에 또 한 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도자의 이런 어떤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맞습니다.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리고요, 인도 뭄바이에서는 그 빈민가에서 네. 집단 면역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외신들의 보도가 있어서요. 이 부분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주민들 대상으로 검사를 했더니 10명 중에 6명 정도는 항체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 집단 면역과 관련해서 WHO에서는 계속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네. 내왔고 스웨덴에서도 실패한 방역 방식으로도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좀 성공한 사례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건 성공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의료나 어떤 그런 너무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뭄바이 빈민가를 아마 가끔씩은 이렇게 화면에서 보셨을 거예요. 네. 뭐 거의 80명, 100명이 화장실 하나를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쪽에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대요. 그러다 네. 보니까 감염이 됐는데 사상자가 많이 안 나온 거죠. 그러면서 거의 57% 정도가 지금 항체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런 병을 알아서 집단 면역을 하게 되면 이 코로나19는 사실 다른 감기 바이러스와 달리 후유증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이거는 집단 면역의 어떤 좋은 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의료 체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운 데서 발생한 정말 우연하게 생긴 집단 면역이기 네.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거는 좋은 그런 면역의 형태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네, 애초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했기 불가능한 때문에 지역입니다. 한 집에 뭐 수십 네. 명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감염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집단 면역이 이제 답이다 아니다를 놓고는 여러 가지 좀 갑론을박이 진행 중인데 처음 겪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이거 문제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천은미 이대목동 교수님과 함께 코로나19 소식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